고급 승용차의 뒷좌석.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조수석에 놓인 낡은 옷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누더기나 다름없는 그 옷을요. 그리고 천천히 정장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흘끔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묵묵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고급 양복 대신 찢어진 작업복을, 반짝이는 구두 대신 해진 운동화를. 차는 어느 골목길에 멈췄습니다.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노숙자였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저 남자는 스스로를 거지로 만든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태준. 그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제약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회사를 이끌며 단 한 번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요.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게.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주는 봉투를 뜯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민우가 만나고 있다는 그 여자 신상이지? 예, 회장님. 태준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소박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민서윤. 나이 29. 직업 요양보호사. 태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학력, 전문대 졸업. 재산 없음. 가족관계, 시어머니 1인. 특이사항, 시어머니 중증 치매 환자로 요양병원 입원 중. 병원비 연체 기록 다수. 태준이 서류를 탁 하고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께서 사귀고 계신 분의 신상입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묻나? 이런 여자를 우리 민우가 만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팔짱을 꼈습니다. 요양보호사라 치매 시어머니의 빚더미까지. 이건 결혼이 아니라 구제사업이야. 회장님, 됐네. 나가보게. 비서가 물러났습니다. 태주는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민서윤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돈이 목적이겠지. 그게 아니고서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에게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간절했습니다. 그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태주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민우 사무실로 연결해.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아버지. 당장 회장실로 올라오게. 알겠습니다. 10분 후 강민우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2의 청년. 온화한 인상에 예의 바른 태도.
태준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앉아. 민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그 앞에 민서윤의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민우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물어봤잖아. 이게 뭐냐고.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려고? 언제? 결혼식 날?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서윤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넌 뭘 안다고? 1년 넘게 만났어요. 서윤이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아요.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1년?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을 안다고? 더군다나 내가? 넌 사람 보는 눈도 없으면서. 아버지, 이 여자 목적이 뭔지 뻔하잖아. 치매 시어머니 병원비에, 빚에, 가난해. 재벌집 며느리 자리가 얼마나 달콤해 보이겠어. 민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서윤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태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우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그대로야. 이 여자가 정말 내 말처럼 순수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생각처럼 돈을 노리는 건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거야. 아버지, 제발. 나가. 할 일이나 해. 태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지만 아버지는 이미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은 혼자 남아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직접 보면 알겠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여자가 일하는 곳 주소 알아보게. 그리고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하고. 회장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취소하라니까. 내가 직접 나설 일이 생겼어. 태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회장실에 남아 민서윤에 대한 자료를 샅샅이 뜯어봤습니다. 민서윤, 29. 부모님은 그녀가 23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건 시어머니뿐. 그것도 결혼도 하기 전에 먼저 모셔야 했던 시어머니. 서류를 넘기자 서윤의 남편은 군 복무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석 달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를 책임졌습니다. 미련하게. 태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남의 어머니를, 더군다나 석 달밖에 인연이 없었던 남편의 어머니를 7년이나 모시고 사는지.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비서가 준비해 놓은 옷가방과 낡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의실에서 태준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찢어진 작업복, 때가 잔뜩 묻은 낡은 점퍼, 구멍난 운동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어. 그는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며칠 동안 깎지 않은 수염을 쓸어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누가 봐도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였습니다. 요양원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태준은 요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반.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준은 벤치에 앉아 요양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시 50분.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한 여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민서윤이었습니다. 태주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서윤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요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말 새벽 4시에 출근하는구나.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체구, 낡은 가방. 천천히 걷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태준은 요양원 근처를 배회하며 서윤을 관찰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 환자들을 돌보는 서윤, 휠체어를 밀어주는 서윤, 식사를 돕는 서윤, 쉬는 시간도 없이 움직이는 서윤. 밤 10시, 요양원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등은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탄 버스는 집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당황했습니다. 서둘러 차로 돌아가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버스는 도심으로 향했고 어느 편의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윤이 내렸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서윤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카운터 뒤에 섰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윤은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태준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요양원에서 일하고 다시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20시간 넘게 일할 수 있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편의점 앞을 노숙자처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서윤이 그를 힐끗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맞은편 골목에 앉아 계속 지켜봤습니다. 손님이 오면 웃으며 맞이하는 서윤. 손님이 없으면 선반을 정리하는 서윤. 새벽 1시, 취객 하나가 들어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하라고 말했지만 취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취객을 상대했고 결국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단한 여자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대체 뭐 때문에? 다음 날도 태주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숙자 차림으로 요양원 근처 벤치에 앉아서요. 새벽 4시 서윤은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오전 10시쯤 태주는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식사를 하러 갈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음식점에 들어갈 순 없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김밥 한 줄과 물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아까부터 여기 계시는 거 봤어요. 배고프시죠? 태준은 천천히 손을 뻗어 김밥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쉰 목소리로 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전 다시 들어가 봐야 해서요.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요양원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태주는 손에 든 김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별것 아닌 편의점 김밥이었는데 왜인지 목이 메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공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어지러웠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감기였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새 추운 곳에 있었으니 당연했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고 결국 벤치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서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서윤은 태준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많으시네요. 병원 가셔야 해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택시요. 위치는? 잠시 후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태준을 일으키려 했지만 남자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그녀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힘껏 일으켰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숨이 가쁘고 땀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태준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고열의 탈수 증세가 있으셨어요. 며칠 굶으신 것 같고요. 좀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하셔야 하는데 보호자분이신가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그럼 연락할 가족이 계시지 않을 거예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원비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낼게요. 의사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은 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노숙자를 병원에 데려오는 것도 모자라 입원비까지 내겠다고 하다니. 밤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병실에 남아 태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눈을 떴을 때 서윤은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창백한 얼굴. 그런데도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태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이 움찔하며 눈을 떴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서윤은 태준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많이 내렸네요. 다행이에요. 서윤은 물 한 컵을 따라 내밀었습니다. 조금씩 드세요. 태준은 물을 받아 조금씩 마셨습니다.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왜? 서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같은 사람을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냥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이유도 없이요? 굳이 이유가 필요한가요? 힘든 사람을 돕는데. 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틀 후 태주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서윤은 매일 들렀습니다. 아침 출근 전에 그리고 밤 퇴근 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태주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노숙자 행세를 하면서 서윤은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태주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 누웠고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강태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틀 동안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아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다. 돈을 노리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사는가? 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드는가? 태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윤이 모시고 있다는 시어머니. 그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박순자, 74살, 중증 치매 환자,
요양병원 입원 중. 박순자의 아들은 7년 전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 며느리 민서윤이 홀로 모시고 있음. 병원비는 월 200만 원 이상. 연체 기록 다수. 태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결정했습니다. 가봐야겠어. 직접. 요양병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태주는 다시 노숙자 차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3층 301 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하고 노크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서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박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 초점 없는 시선. 그녀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아.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태준아 어디 갔니? 태준. 자기 이름. 왜 이 노인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우리 태준이 밥은 먹었을까?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목소리, 이 얼굴, 50년 전 고아원에서 자신을 돌봐주던 누군가. 설마. 태주는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순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주름을 지우면, 흰 머리를 검게 물들이면 50년 전의 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선생님,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자, 이 사람은 자신이 고아원에 있을 때 자신을 돌봐주던 박순자 선생님이었습니다. 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태준이에요. 태준은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치매 때문에요. 우리 태준이는 공부 잘했는데 지금쯤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저 태준이 여기 있다니까요. 하지만 박순자는 여전히 자기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민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윤이 들어오다 태준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여기?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세요?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었습니다. 옛날에 아는 분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을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박순자를 보고 다시 태준을 봤습니다. 어머님이 항상 찾으시던 분이 혹시? 태준이 물었습니다. 태준이라고 하셨습니까? 서윤은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치매 걸리기 전부터 항상 태준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고아원에서 돌봤던 아이라고. 서윤이 말을 멈추고 태준을 봤습니다. 어르신 설마. 태준은 눈을 감았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저입니다. 제가 그 태준입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태준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박순자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르신을 그렇게 찾으셨어요. 7년 동안 치매가 심해지고 나서도 계속. 태준은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이어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그러셨대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태준이라는 아이를 고아원에서 돌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 뒤로 계속 찾으셨대요. 태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망쳤습니다.
15살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고아원 생활이. 그래서 무작정 나왔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절 많이 말리셨어요. 나가면 더 힘들다고 여기 있으라고 하지만 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본 게.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찾으셨는지 몰라요. 치매 걸리기 전까지 실종 신고하시고 찾아다니시고 저한테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태준이를 찾아야 한다고. 태준은 결국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줬습니다. 한참 후 태준이 진정하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제가 누군지, 선생님과 어떤 관계인지 아무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서윤은 의아했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말 안 할게요. 태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병원비. 지금까지 밀린 것 전부 처리해.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모든 병원비도 우리가 낸다. 익명으로. 다음 날 저녁 서윤은 원무과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밀린 병원비가 모두 납부됐다고요? 네. 익명의 기부자분이 전액 납부하셨습니다. 얼마인데요? 1,500만 원입니다. 서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다시 노숙자 차림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노숙자 차림으로 박순자를 만나러. 박순자는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태주는 괜찮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날 태준이 박순자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대체 누구실까? 노숙자라고 하기엔 뭔가 다른 느낌이야.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병원을 나서는데 서윤이 뛰어왔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서윤이 도시락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르신 드실 게 없으시잖아요. 태주는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만들어 올게요. 어르신 오시는 날엔. 서윤이 웃었습니다. 태주는 도시락을 꼭 안고 말했습니다. 정말 선생님과 닮으셨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태주는 어느새 서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또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가면 그는 다시 강태준이 됐습니다. 냉철한 경영자,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리더. 어느 날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결정을 내려주셔야죠.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서윤이도 힘들어해요. 제 아버지가 반대하신다는 것 때문에. 태준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곧 답을 주마. 그날 저녁 태준은 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을 열자 멈춰섰습니다. 서윤이 박순자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윤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머님이. 무슨 일이냐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태준은 박순자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박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구? 선생님, 저예요. 태준이에요. 박순자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이, 우리 태준이. 네, 선생님. 제가 왔어요. 착한 아이. 태준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늦었어요.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도망쳤던 것, 50년 동안 찾아뵙지 않았던 것. 선생님 덕분에 저 잘 살았어요. 공부했고 성공했어요. 하지만 정작 선생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어요. 박순자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잘 됐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해. 선생님, 너 행복해야 해. 그 순간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옆으로 밀려났고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줬습니다. 1시간 후 박순자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복도에서 태준과 서윤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요. 사실은요, 제 약혼자가 있어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분 아버지가 반대하세요. 태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서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해해요. 저 같은 사람이 그 집안 며느리가 되는 게 쉽지 않죠.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시기 전에 그분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제 약혼자 이름이 강민우예요. 그분 아버지 성함도 강씨세요. 어머님이 찾으시던 태준이라는 이름과 같은 성씨잖아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만약 그분 아버지가 어머님이 찾으시던 그 태준이라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르신 도시락 아직 안 드셨죠? 가져가세요. 서윤이 내민 도시락을 태준은 받았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고 멈춰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태준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의 도시락 맛이었습니다. 50년 전 그 맛.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찾으십니다. 들어오라고 해.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아들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앉아라. 민우가 앉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저녁 서윤 씨를 만나고 싶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세요? 병원에서 만나자. 박순자 어르신 병실로. 어떻게 어머님 계신 병원을. 태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일 6시 서윤 씨한테 전해라. 그리고 넌 오지 마라. 네. 왜요? 내가 먼저 그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해야 할 게 있다. 다음 날 저녁 6시 서윤은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나고 싶다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위험 있는 걸음걸이. 강태준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를 처음 봤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눈빛. 얼굴선. 민서윤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거짓 없이 마주하는 순간. 들어가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은 박순자에게 천천히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을 잡는 방식, 앉는 자세,
박순자를 바라보는 눈빛. 어르신 혹시. 태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속여서 죄송합니다. 서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분 노숙자 어르신이. 네, 저입니다. 서윤은 비틀거렸습니다. 어떻게 왜? 태준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전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노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로 변장해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병원비도 도시락도 전부. 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당신이 진짜라는 걸, 정말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걸.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태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 은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50년 만에 전 고아였습니다. 이분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학비를 대주시고 밥을 먹여주시고. 하지만 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이분을 모시는 걸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당신은 석 달밖에 인연이 없는 시어머니를 7년이나 모셨는데 전 평생의 은인을 잊고 살았으니까요. 태준은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이 놀라 외쳤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을 속인 것, 당신을 시험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나세요. 서윤이 태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 화가 안 나요. 이해해요. 어르신 입장에서 당연하죠. 저 같은 사람이 며느리가 되는 게 걱정되셨을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당신을 이 세상을. 그리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민우와의 결혼 허락하겠습니다. 아니,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서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울음. 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잘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못다한 효도를 당신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아. 둘은 박순자를 봤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박순자는 태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태준이. 네, 선생님. 저예요. 크게 잘 됐구나. 박순자의 손이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착한 아이. 선생님, 죄송해요.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왔잖아, 돌아왔잖아. 박순자가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아. 네, 어머님. 좋은 사람 만났구나, 다행이야. 박순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다. 어머님. 하지만 박순자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을 잡은 채 서윤을 바라보며 행복해라 둘 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3주 후 작은 요양원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민우와 서윤, 그리고 태준. 태준은 아들 부부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태준은 혼자 박순자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전 제대로 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마치 박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태준이. 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진짜 미소였습니다.